지금 한국 차단이 코앞입니다. 문이 닫히기 시작하면 빠져나갈 길이 급격히 좁아집니다. 비트겟에 자산이 있으신 분은 오늘 영상 끝나기 전에 옮길 준비부터 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처럼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설치 자체가 끊기고 새 버전으로 갈아타는 길도 막힌 겁니다. 이게 시작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접속 제한입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단순히 스토어에서 사라지는 걸 넘어서 접속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까지 진행 중인 분위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접속이 느려지거나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비트겟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마음이 급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출금 버튼이 열려 있을 때 움직이는 게 이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 흐름입니다. 이미 쓰던 분들은 우회 접속을 고민하게 되고 새로 들어오려던 분들은 시작부터 막히는 구조가 됩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상황이 더 난감합니다. 앱을 지워버리면 다시 설치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삭제 후 VPN 같은 우회 방법에 기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편한 길이 아니라 감수할 게 많은 길입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간단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가 안 되니 시작 자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외부로 들어가도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더 빡빡해질 가능성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분류됩니다. 둘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한번 정책이 꺾이면 다시 풀리기 어렵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대처 방안입니다.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기능이 멈춘 것처럼 답답해지고 결국 접속까지 차단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깔끔한 선택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 안에 두면 문이 닫힐 때 같이 갇힙니다. 지갑으로 빼두면 통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숨통이 달라집니다. 신규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지금 환경에서 앱 설치가 막혀 있습니다. 웹 접속도 제한될 수 있으니 무작정 시작하려다 시간만 쓰기 쉽습니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는 경로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우회 방법도 있습니다. VPN 사용 같은 방식으로 접속을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보안 문제와 법적 부담을 함께 떠안아야 할 수 있습니다. 편법은 늘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럼 국내 거래소가 대안이냐고요?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쓰기 어렵고 선물 중심의 매매를 하던 분들에겐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전략이 깨집니다. 게다가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도 더 높은 편이고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로 급히 갈아타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비용과 제약이 동시에 늘어납니다. 대신 지금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개를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곳을 기준으로 뽑아서 장단점을 보기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이 5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인터페이스가 낯설면 매매가 꼬이는데 그 부분이 꽤 줄어듭니다. 초보자분들도 길을 잃지 않게 만든 기준입니다.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들로 골랐습니다. 단타는 수수료가 실력만큼 중요합니다. 매번 진입할 때 새는 돈이 줄어야 호흡이 길어집니다. 작은 차이가 쌓이면 결과가 바뀝니다. 그리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이런 건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 업데이트해 두겠습니다. 한 번에 5개 거래소의 핵심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공포가 먼저지만 옮길 곳이 있어야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댓글부터 열어두시고 내 자산의 출구를 먼저 확보해 두세요.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적인 단타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때 롱을 잡고 어떤 때 숏을 잡아야 하는지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기준만 잡혀도 흔들림이 확 줄어듭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서두르지 말고 시장이 내 편이 되는 순간에만 들어가는 습관이.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하고 매수 쪽에 서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방향입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할 때 하락 방향에 서는 겁니다. 즉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방향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확률이 높은 구간을 고르는 게임입니다. 롱 진입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을 여러 번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은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롱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보는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흔히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함께 늘어나면 시장의 신뢰도가 붙는 신호가 됩니다. 힘이 실린 상승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이런 때 롱 근거가 더 단단해집니다. 뉴스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위로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가 붙으면 상승이 길어질 때가 많습니다. 다음은 숏 진입 신호입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입니다.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은 힘이 아래로 쏠린 상태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무리한 롱은 계단에서 뛰는 느낌이 듭니다. 이동평균선으로는 데드크로스를 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흔히 하락 신호로 해석하고 숏 쪽으로 무게를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숨이 짧아지는 상승은 쉽게 꺾입니다. 이때 숏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지면 가격도 무겁게 눌립니다. 보조지표 활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이걸로 시장의 온도와 압력을 읽습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는데 유용합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트렌드와 변동성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흐름이 강한지, 흔들림이 커지는지, 어느 순간에 힘이 바뀌는지 힌트를 줍니다. 단타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도구입니다. 결론입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쌓일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한 가지만 믿지 말고 신호가 겹치는 구간만 노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정 댓글에는 이번 한국 차단 상황에서 이동할 거래소 5개 비교와 함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꿀팁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